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현대사회의 소비입니다. 혹시 올더 석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아시나요? 거기 나오는 소마라는 약이랑 오늘날 우리 소비 습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소마에 중독된 현대인, 당신의 소비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인데요. 이게 현대인의 소비가 마치 그 소설 속 소마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꽤 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과도한 소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 혹시 당신의 소비가 감정을 잠시 잊게 하는 소마는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그 멋진 신세계의 소마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소설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불안이나 불만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고 일종의 통제된 행복 같은 걸 느껴요.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 글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소비가 그 소마랑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외로움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잠시 잊으려고 우리가 쇼핑을 하곤 하죠. 새 옷을 산다거나,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한다거나. 이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는 하는데, 그 효과가 소마처럼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뭐라도 좀 사고 싶고, 사고 나면 잠시 기분 좋아지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잠깐 기분 좋은 거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바로 그 잠깐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걸 단계적 확대라는 시스템 법칙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한번 발을 들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단계적 확대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운동화 한 켤레 사는 걸로 기분 전환을 해요. 근데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큰 만족을 주는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같은 걸 써야 기분이 나아지는 거죠. 또 작은 차를 사서 기뻤는데 그것도 금방 익숙해지면 더 크고 비싼 외제차를 원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자극, 더 많은 돈을 써야만 비슷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패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 사고에서 말하는 강화고리 같은 거군요. 만족감이 사라지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게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로 얻은 만족감도 또 금방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네요. 멈추기가 어렵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중독의 패턴과 아주 비슷해요. 소설에서 소마를 과다 복용하면 자유의지를 잃는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 소비를 과다 복용하면 그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재정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저당 잡히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럼 이 위험한 단계적 확대의 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블로그 글에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다행히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양의 고전적인 지혜, 과유불급에서 실마리를 찾아요. 아시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이 가치. 이걸 통해서 스스로 균형고리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과료불급.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걸 소비 상황에서 균형고리로 활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과유불급의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단계적 확대라는 강화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균형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욕구가 점점 커지려고 할 때 딱 멈춰서 이게 정말 이만큼 필요한 건가?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그 확대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소비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욕구나 혹시 모를 공허함 같은 걸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동적인 소비 대신에요. 하긴 말씀은 맞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자극이 많잖아요. 광고도 그렇고 소셜미디어 보면 남들은 다 좋은 거 쓰고 잘 사는 것 같고 어디까지가 충분한 건지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안하나요? 뭐 얼마 이상 쓰지 마라 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나 기준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소비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좋은 책을 깊이 읽는다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요. 또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소비가 주는 그 순간적인 쾌락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결국은 소비 말고 다른 가치에서 삶의 의미나 충만함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우리는 소비가 현대판 소마가 될 수도 있고 단계적 확대라는 조금은 무서운 패턴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통해서 이 소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요. 네. 블로그의 마지막 질문처럼 당신의 소비 습관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불편한 감정을 잠시 잊기 위해서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라는 소마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에요, 소비 말고 당신에게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 딱 한 가지만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산책일 수도 있고 짧은 글쓰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